무토일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그 수기가 이렇게 좀 수면 밑으로 사라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민계묘 갑진이 어쨌든 그 재성하고 그렇죠, 관성하고 관련성이었습니다. 재생관으로 그렇죠, 재생살로 그러니까 뭔가 무토일관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무일관 입장에서는 목이라고 하는 거는 내 터전 위에 초목이 생명체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뭔가 간판, 뭐 자기의 위치, 포지션, 네임카드 이런 거, 이건 사업으로 쓸 수도 있고 직장명으로 쓸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관을 키우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이제 됐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을사년의 을은 이제 정관이 되고요. 사는, 이게 이제, 걸록이죠. 12운성으로. 그죠? 걸록이고, 10성으로는 이제 편인의 모습인데, 당연히 이제 뭐 역마성이고, 지살이고, 이제 공통적으로 을사에 설명했던 내용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을사년을 기점으로 해서 을사병호 정미로 간다라는 거는 무토일간한테, 무기토일간한테는 인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인성이, 그쵸? 그러니까 인성이 강해지면, 인성이 작용력이 뭐냐면 일간을 일단은 생하죠. 일간을 생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내년도 이거 그냥 목생화 하는 거니까 그냥 인성으로 봐도 돼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의 모습이 이렇게 목이 화의 흐름을 타고 걸록이면서도 뭔가 일제한테는 편인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모습이니까 그런 형태인데, 화가 강해지면 당연히 수는 사라지고 화가 강해지면 무기토일간한테는 수가 어떤 역할을 했냐라는 얘기죠. 그럼 수가 일단은 인성을 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을 조절을 해서 인성의 가치를 높여준다든지, 뭔가 현실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작용력이었는데, 수가 사라지면 이거를 재성이 이렇게 제2호식이라 그래요. 호식. 그러니까 재성은 인성을 컨트롤해 가지고 편인 도식하려고 하는 그 인성을 조절을 해서 식신을 살려준다라는 얘기지. 식신이라는 거는 일간이 나아갈 길, 흐름, 방향성, 추진하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인성이 강해지면 나를 생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생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인풋이 됐으면 아웃풋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때요? 배출구가 차단이 되고 줄어들고 좁아지고 되는 이런 형국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국의 식상이 왕하게 있다라고 하면 괜찮죠. 운에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연결 이어져 나가는데, 지장간에 약하게 들어있거나, 원국에, 그쵸? 식상이 꼭 필요한데도 약한 구조일 때는, 이런 그 수가 사라진다라는 거는 그 식상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식상을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식상은 재를 창출하는 근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돈벌이, 밥벌이, 돈줄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지겠네요. 그렇죠? 뭔가 현금의 유동이라든지 뭐가 내가 활동력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조절되거나 차단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여명 같은 경우는 자녀 관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글자에 없더라도 이미 내 글자에서 식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어떤 시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화 에너지가 그렇죠? 또 병오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특별하게 간여지동으로 정편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 에너지를 내가 어떤 형태로 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관성이라는 거는 재성은 일간이 극해야 되는 거니까 뚜렷하게 일간의 힘을 소모하는 게 맞는데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인성이 끼면 쓰리 쿠션으로 일간한테 힘을 몰아주는 존재예요. 그게 지금 지지로는 어쨌든 다 관성들이 3년 정도 이렇게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국에 화의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관성이 3년 운이 힘들었어도 만약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운이었다라고 하면 힘들었어도 견딜만 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관성의 어떤 통제나 이런 조절이 필요한 명이었다라고 하면 관성의 힘을 수로 재생살 해가지고 나를 쓸모있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대로 내가 사회에서 직업적이든 뭐 이렇게 사업적이든 간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내걸고 간판 안 내리고 유지할 만한 그렇죠? 이런 발전 요인이 됐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을사부터는 어때요? 사실 원국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지만 을목 자체로는 이렇게 정관인데 그렇죠? 정관의 모습인데 을사로 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거예요. 특히 무토일간한테는 천간의 조합이 을목으로 만약에 뭐 태산줄령의 넓은 평원의 높은 산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큰 춘향목이나 아름드리 고목이 이렇게 딱 심겨지는 게 풍광에도 원 틀에도 맞는 거지. 거기에 뭐 이렇게 이렇게 꽃밭 가꾸고 화단 조성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자연 물상에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십성으로는 정관으로 쓰니까 무토한테는 고산 줄령이 되고 넓은 평원이 되고 모든 이 대자연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터전이 되고 이렇게 쓰임이 되라고 돼 있는데 을목이 와가지고 딱 요 자리만 허락을 하는 거지. 요만큼만 심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을목이 사실은 원국에서 오는 거하고 외부에서 오는 거하고 다른데 어쨌든 정관으로는 작용을 합니다. 을목이. 그래서 정해진 직장, 정해진 틀 이런 부분인데 이게 그대로 관인상생의 흐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관인상생이잖아요. 관인상생의 흐름이니까 병정화일관들이 이민개묘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쓰는 구조라고 하면 뭐 취업을 한다든지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무토일간 위에 뭔가 이렇게 딱 그 포지션을 명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목화를 내가 잘 썼을 경우 그러면 그 전에 또 그 전에 해자축은 어려웠을 수 있고 그렇죠? 이민개묘 갑진은 희기가 교차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목화를 내가 잘 쓰는 구조라고 하면 잘 써야 되는 구조라고 하면 그럼 을사년은 분기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던 구조라고 하면 인비가 강해지니까 그렇죠? 내가 왕해지니까 화가 들어오면 상식적으로 화 에너지가 있으면 생극으로는 화극금이지만 화가 강해지면 수가 약해지고 금은 극을 받아서 약해지는 거예요. 무토일간, 무기토일간한테는 금하고 수는 식상생재가 돼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불리하다. 뭔가 내가 그 재물을 보편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움직여가지고 취할 수 있는 구조니까 식재명들이 부지런히 뭔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할 수 있죠. 그런 명들은 그 전에 해자축에 돈 벌어서 인민개묘 갑진에 회사 키우고 이랬다라고 하면 그 회사 유지하느라고 어때요? 임묘진에 자금 경색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지하는 게 뭐예요? 인성만 들어가니까 인터넷에 홍보에 회사를 알려 회사 가치를 홍보하느라고 뭔가 투자를 해 이러느라고
거기에 계속 투자금은 들어가고 생산품은 식신은 막히니까 안 나오고. 이래서 무신년 들어오기 전까지, 무신기후년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금경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근데 반대로 이렇게 토를, 화를 이렇게 써야 되는 구조라고 하면 올해 목은 그대로 그렇죠? 관인상생 기운으로 간목은 가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렇죠? 내가 제극인을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수가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 지지의 진토도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원래는 토국수하는 에너지인데 사화나 오화를 무기토일간들이 무오일주에 무토일간에 4월에 사시가 됐다라고 하면 그게 크게 생극작용은 없는 것 같아도 그 화기운을 설한단 말이에요. 내가 꼭 어떤 한두 글자의 지지에서 그 글자의 생애의지에서 인성을 쓰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관인상생 구조고 원래 연결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그 역량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특히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 들어올 때 뭔가 진행되던 것이 조금 이렇게 걸림이 생긴다든지 갈등 요인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간목이 들어가지고 뚜렷한 관이 되는데 지지의 모습은 이렇게 뭐 진토는 이제 어떤 그 비견이니까 내가 돈 창고를 가지고 와서 돈 벌려고 하는 이렇게 간판을 세우려고 하는데 내 인성이 사라지는 거니까 생각만큼 격차가 간극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무기토일간들이 지지에 오화를 쓰는 경우. 그러니까 천간으로 병정화를 쓰는 경우는 목생화를 딱 하고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근데 지지로 쓰는 경우들은 올해 그런 약간의 그러한 걸림돌이라든지 지장이라든지 속도감의 지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국에 이렇게 화 에너지를 인성을 써야 되는 구조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고 식재라든지 특히 재성을 위주로 뭔가 활자에서 쓰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제다신양명 같은 경우는 좋죠. 내가 감당 못할 재물이었는데 이렇게 걸록으로 이렇게 인성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관의 도움, 문서의 도움, 관에서 수주하는 정부 사업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관에서 공지하는 어떤 컴피티션 이런 거에서 내가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대로 관인상생 에너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가 이제 긍정적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수 기운을 좀 쓰는 사람들은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지의 걸록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내가 힘이 이렇게 허공에 만약에 비겁이 좀 부족하다, 없다 이랬을 때 세운에서 그런 글자가 들으면 내가 딱 발이 허공에 좀 떠서 다니는 것이 발이 이렇게 딱 이렇게 차끈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안정감이나 자신감이나 지지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벽운년 그 다음에 양인 달고 그렇죠? 기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직장 생활로 쓰는 사람들은 크게 관련성이 없습니다. 단지 어때요? 지금 이 모습은 무토가 요 글자로 보면 무토일간이 화가 많다라고 하면 그냥 이게 이 자체는 이 관의 모습이지만 무토일간한테 화를 생한다라는 거는 관인상생도 되지만 원국의 관의 의지력이 없다라고 하면 숙이나 어떤 뿌리들이 인묘목의 뿌리들이 약하다라고 하면 을목이 욕폐지로 사그러지는 모습이 관설이 되는 모습이에요. 관이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관설이 된다고. 그러면 정관 쓰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관설이 되는 거는 그죠? 이 사중에는 무토 비견이 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때요? 이 사중에 무토도
이렇게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고 조절해야 되고 사중에 무토도 조절해야 되고 그러니까 을목이 그 영향이 안 된단 말이지. 화에 의해서 쭉 이렇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그 경쟁에 뒤처지거나 뭔가 자리가 뺏기거나 이렇게 그렇게 오히려 관의 혜택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을사, 병호, 정미 이런 흐름이 메인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직에 밀려나가는 이런 흐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 틀을 유지를 하면 그 다음에는 장생지, 재성의 장생지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죠? 아니 재성운, 식상운, 재성운 이렇게 쭉 들어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견디면 괜찮은데 이럴 때 뭔가 이렇게 그거를 못 참고 뭔가 이렇게 방향선을 한다든지 잡채인지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3년은 고생한다. 3년은. 그래서 만약에 중년의 나이에 일간이 힘을 받고 이렇게 생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스타트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이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갈등이. 왜냐하면 이 사중의 경금이 일간한테는 식신의 모습으로 생받으면서 식신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러한 모습들 일간이 식상이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픔은 먹고 또 뭔가 즐기고 향유하고 놀고 1차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반응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팔자 중에서도 천간 지지글자 중에 사람은 첫 번째로 이렇게 식상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상을 가지고 뭘 할 거냐라는 거지. 그거는 주변 글자, 지지 글자를 보고 그 식상을 가지고 제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돈을 벌려고 할 수도 있고, 뭔가 그렇죠? 내 재주 재능을 펼치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화가 들어오면 그렇죠? 특히 사신합은 편인으로 식신을 도식시킨단 말이야. 식신을 잘 쓰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사화가 움직이죠, 그렇죠? 뭔가의 바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것은 날라 들어오는 것이 평관하고 달라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면 안정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게 정성들의 모습이에요. 정제, 정관, 정인 이런 것들이 그게 음양이 달라가지고 생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극이 이루어지면서도 음양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서 그런 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근데 평관은 그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근데 정관을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무토일간들은 새해가 시작이 되면 그러한 어떤 희망을 꿈을 그렇죠? 내가 원국의 관성이 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무토일간은 자인진 오신술이 붙기 때문에 을목이 일지 내밀한 자리에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그렇죠? 연지나 월지나 시지에서 반응을 하겠죠. 그게 이제 다른 음간 일주들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재성이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인상생을 그대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잘 쓰면 뭐 이렇게 뭐 내가 아파트 청약 넣었는데 LH가 하는 거 당첨되는 거예요. 어디 뭐 저 꾸탱이나 무슨 재개발 이런 거 아니고, 그런 문서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문서니까, 정부 정책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 수주 받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 어때요?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명 같으면 관인상생하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배우자, 이성, 이런 거 만날 일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면 남명 같은 경우는 직장운이나 자식운도 되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일간의 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다 긍정적인 작용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관을 원국에 이렇게 힘이 있어서 쓰는 사람들은 사오미 운에도 조금 이렇게 그 승진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더뎌서 그렇지. 그러니까 인성이 강해진다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육식갑자가 돌아가면서 어느 일간이든지 간에 그런 인성이 강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강해져서 그걸 현실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인성은 나를 생한 에너지니까 그걸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외부적으로 내가 잘 활용을 하면 그 인성이 나한테
나를 채우면서도 긍정적인 내 길에 가치 실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신앙명이 인성을 쓴다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나를 찾아선 거예요. 어? 내가 식상 활동 조금 줄이고 뭐 안식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죠? 몇십 년 동안 하고 뭐 이렇게 좀 휴식 갖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마음 공부하고 내가 평상시 이렇게 공부하고 싶었던 편인으로 들어오니까 편인 공부겠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 편인 자격증, 이런 종교 철학 명리 사상 사유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계도 좀 쉬는데 사람도 쉴 때가 있으면 이런 거를 그렇게 잘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쉬라고 하는데 안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제로 쉬게 만들지. 왜냐하면 제가 그게 재성이 이렇게 호식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근데 그런 보호막이 식신에 대한 보호막이 사라졌으니까 까딱 인성이 강해지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다. 식상이 너무 강해서 뭐 정편 그렇죠? 이렇게 식신상관으로 막 혼잡을 해가지고 내가 이리 갈지 모르고 저리 갈지 모르고 막 이렇게 오지랖에 사방팔방에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다라고 하면 이런 운들은 굉장히 그렇죠? 긍정적인 거죠. 내가 어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주도적으로 진로나 방향성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편인도식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식상의 이렇게 식상의 관이니까 금의 화는 관이니까 그렇죠. 항상 십성을 해석할 때는 일간 기준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십성 글자 쓰는 글자에 반대적인 에너지로 생극을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시라. 그러면 활자가 굉장히 다각도로 보여진다. 다각도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불리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을사년부터 해가지고 을사년부터 해서 그래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답답해도 그냥 뭐 조금 일찍 퇴근하셔가지고 워라벨 하시면 되고 문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지. 주변이 나를 쉬게 안 만드니까. 이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자꾸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정편인이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자꾸 그거를 차단시키고 막고 이러기 때문에. 뭐 내가 식상대운이나 재성대운이라고 하면 그래도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절은 겪지 않고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 밑받침을 해주는, 케어해주는 운이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사오미 때는 뭔가 크게 벌리는 거, 확장 투자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그 전반적인 무토일간이 을사를 보는 그러한 모습이겠어요. 그래서 천간에도 보면 이제 그 경금하고 그렇죠. 경금하고 을목은 이렇게 합이 되고 기토하고는 이렇게 이제 극이 되는데 요 경금을 내가 잘 못 쓰는 구조라고 하면 을목이 들어가니까 보통 신양명이 되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러면 식상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을사가 와가지고 을사가 와서 조절해 주기 때문에 괜찮죠. 성과가 있습니다. 성과가 있고 성과가 있다라는 거는 이게 식정합이 되니까 식신하고 정관의 합이 되니까 내가 쓰던 식신 에너지를 어때요? 안정적인 고대에다가 내가 쓰는 게 되는 거지. 그전에는 이렇게 내가 식신을 써도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내년 그렇죠? 이렇게 을사년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 고정 납품을 한다든지 어떤 고정 이렇게 거래처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신금은 천간에서 오는 을목을 내가 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연관이 있는데 신금이 들어와가지고 을목이 있으면 이건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관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신금을 쓰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신금이 뭘로 놓여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는 있을 수가 있겠다. 반대로 이렇게 식신을 잘 써야 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 신시가 되면 이제 경신시인데 뭐 무오에 뭐 4월에 인년이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결국은 이 많은 화의 에너지들이 이 금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을사가 들어오면 일간한테는 사오미의 녹지가 되고 이렇게 화지가 되고 인성국이 되면서 천간으로 을로 사로 이렇게 막히니까 이걸 합이라고 보는 겁니다. 천합지합으로 되는 거니까 이 식신의 물줄기가 잘 펼쳐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조금 답답한 형국이 될 수가 있어요. 을사년이. 그러니까 문서니까 문서로 이렇게 뭔가 내가 똑바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문서가 아니죠. 뭔가 이렇게 그 간판은 세웠는데 세운 것만큼 거기에서의 어떤 그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또 도식이잖아요. 지지로는 그렇죠? 이렇게 좀 예상했던 것만큼은 못 미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토는 천간에 임계를 보고 무토일간이 임계를 이렇게 보면 나도 재성을 취하려고 하는데 기토가 있어가지고 쟁제를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럴 때에는 천간의 을목은 기토한테는 편관이니까 그렇죠? 편관이니까 기토를 조절해주고 기토를 극해서 기토의 준동을 없애고 그렇죠? 재성을 살려주는 재성을 이렇게 유통시켜주는 그래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간 구조 같은 경우 그렇게 을목이 이 천간 경금이 들어와서 작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내년 사화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부수적인 뭐 사술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사화가 끼면 무토일간이 양간이기 때문에 일지에도 사화하고 밀접하게 작용하는 인신사의 그러니까 해수나 뭐 이런 사화는 아니더라도 인목이나 신금 같은 거 이런 글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주변에 그런 생지들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사화가 들어와 가지고 문서잖아요, 이게 그렇죠? 문서, 관의 문서인데 문서가 들어와서 뭔가 형하고 충하고 합하고 파하고 사명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인묘진보다는 특히 갑진년 대비로는 변화변동 현상이 더 큽니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문서가 와서 자극을 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태풍이 만나고 이렇게 그 밀물썰물이 돼서 양식장이 어장이 홀라당 뒤집어질 수도 있고, 갯벌이 밀물썰물에 이 순환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어자원이 풍성해지고 풍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국에서 작용하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무토일간은 그렇게 생으로 충으로 그러니까 정화일간이 반응하는 것보다는 해일지 말고는 상당히 그 생지의 형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생지라는 거는 뭔가 인신사에는 각 계절을 막 처음 열어가는 이렇게 그 스타트 현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감 있고 뭔가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고 그렇죠? 좌충우돌하고 하는 이런 에너지들이 기본적으로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인사신 같은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형적인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항상 진행이 되고 나서 그게 연결 결부가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그 뒷다리 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유념을 좀 하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필요하고, 특히 이제 을목이 진중의 을목, 이렇게 미중의 을목이 있는데, 물론 이게 작용력으로 보면 이거는 재고가 되고 뭔가 재물고지에서 올라온 정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업적인 거에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어떤 간판 올림 같은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미토는 이게 해묘미가 되는 거고, 또 특별하게 어떤 그 겁재인 거예요, 겁재. 겁재이면 지지 겁재이면서 해묘미의 관성고에서 올라오는. 근데 둘 다는 다 뭐예요? 둘 다는 다 이렇게 그 비견이고 이렇게 겁재란 말이에요. 비견이고 겁재. 그러니까 비겁들에서의 관이 올라오니까 이미 사중에 무토도 있고 내 일간도 무토인데 그러한 그 뭔가 이렇게 명예를 다투는, 관을 다투는, 그러니까 정화일간은 재물을 다투는 일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이런 지지들이 있어서 타지에 이런 지지에 있어서 그게 을목이 반응한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파생이 돼서 전개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약간 이제 을목은 그러니까 그쵸? 좌우묘유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 십성의 옷을 입혀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글자는 다 왕지의 근원성을 갖기 때문에, 왕지라고 하는 거는 그 계절의 에너지가 가장 무르익은, 그 계절의 성향이 가장 표출되고 표방되는 그런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 도화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도화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을목은 정관이지만 그 도화의 현상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진중에 올라오는 건 무진일주가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토중에는 진중의 을목은 그런 현상, 정미의 미중의 을목이 올라가듯이 십성이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쵸? 무일주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을사를 전반적으로 쭉 설명드렸던 그런 형태로 인지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인호술은 화운동을 하고 신자지는 수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알다시피. 그럼 인호술이 화인데 들어오는 사화도 화야, 오행으로는. 그렇죠? 빛깔은 무늬는 비슷해 보이는데 실체는 다른 거예요. 사는 사유축 운동을 하니까. 금의 장생지고 다른데 본래 오리지널 화는 오화지. 인호술 운동하는 오화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서가 일지의 인호술 일지들한테는 문서가 까딱 어떤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망신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망신 역할을. 자, 신자지는 본래는 재성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재운동인데 이 산은 겁살 작용을 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겁살이라는 건 완전히 이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라 이렇게 막 강요하는 에너지야. 그걸 거기서 살아남으면 절처봉생이지. 거기서 끊어지면 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절박한 거, 그렇죠? 그래서 겁살, 뭔가 뺏는다, 뺏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겁살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신자지 일주들이 보기에는 사화는 뭔 거예요? 겁살 문서가 되는 거야. 겁살 문서 뭐 있겠어요? 아니,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서가 뭐야? 경매 문서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근데 정관 달고 들어오니까 국가에서 공인한 겁살 문서겠네요. 이런 현상들이 암암리의 이면에 어떻다? 깔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힘이 어때요?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게 망신, 그죠? 내 신체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나를 절지에 가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렇게 그냥 겉으로의 모습에는 관인상생하니까 순조로워 보이잖아요. 그죠? 일관도 생해 보이고. 근데, 절대 이렇게 녹록한 에너지는 아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식상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정지시킬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에너지인데, 천간으로는 무인일주는, 그죠? 이렇게 산중의 호랑이, 그리고 장생받고, 그죠? 평관받고, 절처봉생, 화토동법 하면 이렇게 학당귀인, 학당귀인, 뭐 이런 그쵸? 이런 어떤 상당히 본인의 그 명예심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프라이드라든지 이런 게 권력, 권위지향, 명예지향성이 상당히 높은 산중의 호랑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어떤 형국인데, 자, 요 인목이 장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인중에 간목하고 이렇게 그 병하고 연결되고 무토하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장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그게 모습인 것 같지만, 근데 원국에서 무인일주가 장생일주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요령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원국이 어딘가에 천간지지에 화기가 있으면 이건 장생 역할을 해요. 내 일지가 평관이 장생, 배우자가 장생, 이렇게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달랑 인목으로만 있고 화기가 없어. 오히려 화기를 차단시키는 수기들이 많아. 특히 뭐 인해합이라든지 이런 수기들이 있어가지고 화가 발동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장생이 아니라 칠살, 평관작용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옛글에 보면 이서경 씨의 사주첩경 같은 데 보면 무인일주 인부신음한다라는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강제결혼 인부신음. 평관이 일간을 극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나를 생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다 장생으로 논하는 게 아니고 주변 상황 인자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원국의 인목이니까, 그렇죠? 이게 형상이 올리면, 인목을 올리면 이게 그 준산고목, 독산고목의 형상인 거죠. 나는 무토 위에 내가 힘들더라도 뚜렷한 이렇게 거목을 내가 키우겠노라. 이런 형국인데, 본인이 평상시에 이렇게 갖고 있었던 목에 대한, 관에 대한 감도하고 달라지는 거죠. 나는 센 나무, 아름드리 우람한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살랑살랑 화초 같은 이런 나무가 천간에 들어와서 내 무토 위에 이렇게 뿌리를, 터전을 잡겠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어때요? 일단은 그게 또 이렇게 생의 모습으로 들어오니까, 그죠? 생의 모습으로 들어오니까 평상시의 마음하고는 항상 평관이라는 거는 일간을, 갑신일주, 오류일주, 기후일주, 무신일주, 이런 일주들은 일간을 끊임없이 자극시키는 거예요. 개선시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계속, 특히 목은 이게 영감의, 영성의 그 어떤 연관되어 있는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항상 긴장감, 스트레스, 뭔가 나를 이렇게 다스리고 다구치려고 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밑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긴장감이 항상 있어요. 평관이 뭐예요? 내 편은 아니고 남의 편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똑바로 쓰고 남 피해 안 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을목을 딱 보내 천간에서 그것도 관인상생으로 뭔가 긴장감이 좀 풀어질 수 있지. 그렇죠? 사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이렇게 봄에서 여름으로 확 넘어가서 확 펼쳐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척박한, 아니면 아주 이렇게 살벌한 큰 목만 보고 있다가 이게 살랑살랑한 꽃과 같은, 그러니까 내가 좀 긴장이 좀 풀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남명이든 여명이든 나는 평관을 쓰고 있는데 을목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로 보면
내가 이렇게 관살혼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살혼잡이라는 거는 내가 본래는 편관 품목만, 편관의 지향점만, 편관의 성향만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을목이 꽃의 형상을 가지고 정관이라고 가서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거는 그 쓰임처를 딱 규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편관이니까 임시직, 편업, 특수한 거, 시시때때로 하는 거, 이거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이렇게 따라서 들어오는 거, 이런 거였는데, 정관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딱 모토의 쓰임처를, 용처를 정해주는 거야. 여기 구역에는, 이렇게, 국화꽃만 심어라. 코스모스 꽃만 심어라. 이렇게 장미꽃만 심어라. 근데 본인한테는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죠. 올해 평관운을 지나고 내년에 천간에, 그죠? 을목을, 띄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경영방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의 변화 현상도 되겠네요. 어떤 품목의 변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편업에 대한 이러한 롤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놓여질 확률이 많았는데, 정관의 형태의 다른 업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을사의 욕지의, 그렇죠? 도화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관인상생하고 일간의 녹지고 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모습은 이제 긍정적인데 이 사를 받아들이는 인목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인하고 사는, 인은 이게 관성이잖아요. 그죠? 관성이고, 요거는 인성인데, 이렇게는 나를 장생하고 나를 생하는 에너지인데, 이렇게도 생의 모습은 되죠. 생의 모습인데, 인하고 사를 명리서에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거를 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 상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상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의 흐름인데, 물론 이 천도 목생화니까 이건 맞죠. 근데 목생화가 묘에서 사로 생할 수도 있고 인에서 오로 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생의 흐름이나 생의 목적이나 생의 정체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생이 그 조율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이 지나치거나 과도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둘이 만나면 사중의 병화하고 그렇죠? 인중의 병화가 서로 자극이 됩니다. 서로. 자극이 돼서 그 화기가 이렇게 폭발이 될 수가 있죠. 인을 그래서 그런 폭발력 때문에 탕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탕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있어서 봄을 열어가는, 인묘진의 봄을 열어가는 강한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봄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이걸 사람이 쓸 때는, 인이 사를 만났을 때는 순조롭게 어떤 단계나 과정이나 이런 거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작용력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딘가에 이렇게 사화가 있다라고 하면 무기토일간한테 사화는 정인이고 편인이 됩니다. 그게 사화는 내 몸의 걸록이니까 몸의 인자도 되고 마음의 인자도 돼요. 몸과 마음이 어떻다? 균형감이나 조절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뭔가 그래서 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가 와서 인을 이렇게 작동을 시키고 인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인사형적인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십성으로 보면 안에 겁재가 관여한, 그죠? 인성이잖아요. 그죠? 겁재의 지식, 겁재의 문서,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명예성분, 권력, 이런 부분하고 흐름이 이루어지면서도, 생의 관련성이 이루어지면서도 어떻다? 뭔가 이렇게
조율하고 조정하고 가다듬고 이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인중의 병화가 이렇게 살인상생으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데 원국에 인이 어떤 글자들을 끼고 있냐라는 거죠. 생극으로 보면 이거는 목극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무토일간이 여타의 다른 글자에 의해서 인성을 쓰는 구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인중에 있는 화기를 더 끌어내는 게 되는 거지. 그거를 형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발이다. 그러니까 인중에 있는 이런 그 병화를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간목도 더 활발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국에 화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또 화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일간을 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글자로는 조열하게 만들고 뭔가 일지에 형적인 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너무 조열해지는 형국이 되니까 외부의 정관 문서를 안정적인 간판을 뭔가 목적 구현을 위해서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나한테 순조롭게 연착륙이 안 되는 거죠. 달라붙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충이나 뭐 이런 구조와는 달리 이게 이제 형으로 놓이니까 일지 배우자 또 인중의 병화는 그대로 내 심리적인 이런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쓰면 뭔가 인목을 잘 꾸려나가고 내 명예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 파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 인목에 있는 인중에 있는 사화에 가지고 병화를 더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지나쳤을 때는 화기의 조절이 잘 안 됐을 때는 그게 화기가 더 들어오는 사화에 의해서 지나쳐가지고 그렇죠? 지나쳐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탕화적인 그러니까 있는 인사신의 탕화를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작용력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같이. 예, 그래서 이 화들이 들어와서 탕화작용이나 뭔가 형작용을 일으킬 때 원국의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인신사회 중에 해수를 형충에도 안 넣냐면 해수가 수가 돼가지고 금목의 충이나 목화의 충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해수를 특별하게 신산에 안 넣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원국에 수의 조절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스펀지 역할, 범퍼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 현상들은 상당히 완화되고 내가 긍정적으로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게 없으면서 이렇게 형충이 들어올 때는 그 본래 생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촉발돼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인호술에는 오화가 크게 작동을 하는데 사화가 자칫 이런 탕화의 형의 그리고 망신 문서가 될 수 있는 건데 잘못 잡으면 문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도 이게 다 관인에 대한 거잖아요. 관인에 대한 부분이니까 뭔가 주도권, 간판, 명예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다. 있고 좀 멀긴 하지만 을, 병, 정, 무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뭐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게 그 에너지의 순서니까 이거는 자연의 흐름이 하루의 흐름이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목화에서 금수로 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렇게 추나, 추동, 사시가 순서 입강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순서로 그 자기 에너지들이 발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생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들어오는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번 천간의 모습은 그게 모습이지만 을, 병, 정, 무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의 모습은 인, 묘진, 사로 가니까 조금 일간의 머리가 정신이 받아들이는 어떤 생극의 방향성하고 지지의 방향성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인성하고 이렇게 관성하고의 접점에서 내가 안에 조절인자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평관 쓰다가 정관도 쓰는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다양하게 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오히려 그런 시도를 했다가 낭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안에 심연의 갈등 상황, 내 배우자하고의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연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인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를 보면 사가 되겠죠. 일지의 양인이고요, 그렇죠? 양인이고 현침이고 정인이고 그렇죠? 정인이고 뭐 일지 좌우묘에는 그대로 이제 도화이기도 하고 그렇죠? 오중에 이제 기토가 있기 때문에 병정화가 있고 기토가 병정화의 생을 무토하고 천간무토하고 같이 나눠지는 물상인데 용광로도 되고 이렇게 야생마의 형상도 되고 도자기 굽는 가마의 형상도 됩니다. 형상돼서 상당히 제주 재능이 많고 양인을 인성 정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양인들하고 달리 몸만 이렇게 와일드한 기질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용덕마 그러니까 지혜와 용맹을 갖춘 그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양인 일주 중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문무를 겸비한 이런 경우를 이렇게 보는데 요는 이렇게 무오가 이 지지의 뜨거운 열기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달궈져 있는 그쵸?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는 에너지도 이렇게 목생화하고 걸록받고 장생받고 정인의 관인상생 본인도 관인상생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어때요? 무오가 뭔가 내가 이 인성을 통해 가지고 관성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조롭게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있는데 지지의 모습은 이렇게 사오미에 그렇죠? 미토가 이렇게 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친밀하죠. 친밀하게 그 이렇게 방국을 이렇게 형성한다라는 거죠. 반방울. 그러니까 본래도 화기가 조열한데, 자 무오 입장에서 보면 무오가 화기가 강하면, 그렇죠? 무오 입장에서 경금하고 음을 올려보라고요. 경금하고 뭐예요? 임수가 다 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약하게. 네, 그래서 내 성정이나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남명이나 여명이 내 일지 자리에 오래 안정적으로 붙어있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인작용이나 양인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국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금수의 조절이 돼 있어야 일지에서 나를 생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생하고 들어오니까 일지 생하는 화의 에너지를 창작, 창조, 창의 이런 형태로 잘 쓸 수 있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런 부분이.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사화가 달고 들어와 가지고 일간의 걸록도 되고 지지에 목생화 받아 가지고 지지에 화국을 이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용광로 같고 1700도 달아올라온 그죠? 도자기 굽는 가마솥 형상인데 거기다 옆에서 불 덧대는 거야. 불 덧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오화도 그래서 탕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화가 이름이 희생하는 자리인데 그 병에서 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의 에너지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변화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양기가 이렇게 자기 모습을 이렇게 다 확산해서 드러내려고 하지 못할 만큼 그 과정이 사화가 되는 거고 그 화가 화답게 최종적으로 가 있는 것이 그게 오화인 거거든. 오화. 그러니까 그 오해는
그만큼 뭐가요? 에너지가 화기가 뭉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조그만 자극에도 터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뭉쳐야 결국은 화기운, 분산기운을 수렴해가지고 가을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자연에서는. 펼쳐진 형태로만 되면 결실이 추수가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가을 가면 쭉쟁이만 되는 거야. 빈 껍질만 있고 알맹이는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걸 내가 일지로 깔고 있단 말이죠. 무토가 돼가지고 생받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경우는 일지의 오화의 작용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사화는 관인상생도 받고,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상장하는 사람들은 오화의 어떤 이러한 에너지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규칙적이고 전통적이고 어떤 룰에 입각하고 어떤 그 보편 규범에 합당하고 이런 것들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편인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뭔가 조금 다른 형태의 사고작용이라든지 사유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조금 더 현실적이지. 왜냐하면 사중에는 경금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그냥 병정어만 보고 있다가 기토 정도만 보고 있고 이렇게 뭔가의 음기운을 안 봤는데 음기운의 씨앗을 달고 들어오니까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움직인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의 혜택도 받는 거예요. 뭐 공모하면 공모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인성을 잘 썼을 때는 사후가 이렇게 또 방국을 이루니까 그런 형상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지 오화가 긍정적인 그런 작용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개수 년주가 이렇게 무호에 이렇게 뭐 경신시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많은 무토일간이 이 많은 금수들을 오화 인성으로 내가 감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많은 식재들을 그러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 오화가 그렇죠? 오화가 일간의 지지 기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감당하기는 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없는데 이렇게 사화가 들어오면 그렇죠? 사화가 들어서 일간의 영역을 이렇게 확장을 해주면 이렇게 사유로 조절해주고 사신으로 합을 해주고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식상을 쓰기가 수월하고 용이하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런 사화가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판명을 하셔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주변에 뭐 옷이나 사월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불리합니다. 을사가 와가지고는. 을목이 정관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딱 망신문서가 되는 겁니다. 망신의 자격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무토일간들이 화기가 치열하고 화기가 원국에서 조절이 안 되는 인자가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화토중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토중탁이 되면 현실적으로 그 무토일간이 쓰임새가 제약이 되거나 제한이 된다라는 의미지. 그런 의미가. 근데 뭐 원국의 의미는 아니지만 일단 내가 일주하고 을사의 모습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지오화를 내가 그야말로 양인으로 쓰고 잘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사화가 들어와서 그걸 더 조장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냥 에너지가 아니고 내가 있는 오화하고 그렇죠? 오화하고 결국 사화하고 결합이 돼서 화세가 더 커진다라는 게 되는 거죠. 무토일간이 보는 일간 무토인데 오화에는 이미 그 기토가 있어요. 겁재가.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을목은 말라버리고 이 네 글자 중에서 쓸모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겠냐는 이거예요. 결국은 사중의 경금은 녹아버리기가 쉽다. 결국 그렇죠? 이 많은 화를 달고 들어오는 비겁들에게서 무토일간한테는 식신인 거잖아요. 그렇죠? 식신이니까 내가 뭔가 호기 좋게 의도를 이렇게 진취적으로 가지고 생지니까 시작은 했는데 이렇게 그 전의상실이 되는 거지. 식신이 이렇게
단절된다라는 거는 뭔가 밖에 나가서 내가 활동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의욕이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있을 수가 있고, 일간이 화의 배출구가 없이, 그러니까 무토는 화를 어디로 배출을 잘 못합니다. 무토일간 자체로는. 기토가 병정화를 보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화를 가두기만 하는 거예요. 화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안에 화로 내가 생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창조적인 에너지가 꽉 차니까. 그렇죠? 이런 걸 인성을 가지고 글도 쓰고 많아요. 무토일들이 창작계통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쓰시는 구조인데, 어쨌든 요 을사가 들어와 가지고 작용하는 거에는 좀 다르고, 그대로 인호술 중에 오화가 사화가 보는 거는 그렇죠. 부정적일 때는 망신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망신작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유불리적인 부분이 있고, 그냥 표면적인 작용으로 보면 특별하게 일간이 정관을 무토일간은 무오 자체로만 보면 을목이 이렇게 힘없이 들어오는 을목을 검대하지 않습니다. 일간을 극하는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그 을목을 감당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오히려 들어오는 을목이 많은 화들에, 많은 토들에 관설되고, 어때요? 이렇게 쟁관되는 거죠. 그 무기토들의 입장에 놓고 보면. 그래서 힘이 없는 그런 그 에너지를 두기 때문에 그냥 자체 글자로 보면 극하고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냥 정관의 모습인 거지, 약하지만 이렇게 무호가 이게 꺼리지는 않죠. 이것도 그냥 사에서 오로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이 화세가 치열해지고 천간지지에 수 에너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정인 공부하다가 편인 공부만 하는 거예요. 정규 학원 가가지고. 그런데 현실감은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정민형까지 가는 거야.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원국의 재성을 이렇게 재성이 있어가지고 인성을 자극해주고 조절을 해주는 인자가 없다라고 하면, 자, 재성은 인성을 재극인하기도 하고, 그렇죠? 인성에 의해서 식신을, 재성의 물줄기인 식신을 보호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둘 다는, 그러니까 그게 원국에 약하거나 또 들어온 자체 에너지로는 그런 재성하고 식신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김인영까지는 좀 답답한 세월이나 시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오술이 되겠죠, 그렇죠? 인오술이 되고, 을사를 되면, 을사가 되면 무술은 그렇죠? 괴강이고, 간여지동이고, 일지 인묘일주가 되고, 재고 귀인을 놓고, 그 천간지지 굉장히 그 조토죠. 하나 1점, 이게 가을토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메말라 있는 그런 그 토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고, 같은 무토일간 중에 간여지동이라고 하더라도 무진일주와는 또 사뭇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무토가 똑같이 천간으로 이렇게 정관을 만나고 지지로도, 그렇죠? 지지로도 그냥 화생토에 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를 이렇게 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관인상생 에너지를 순조롭게 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갈등 요인이나 어려움이 이렇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술토는 그런데 이게 작용력으로 만약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게 병물 운동이니까, 그렇죠? 병물 운동이니까 뭔가 무토하고 병화하고 이런 을목, 또 지지로 내리면 이런 사화 같은 에너지는 이 술토에 이렇게 그 임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임묘한다라는 거는 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진토가 있고 이렇게 사화가 있으면 그냥 이거는 화생토가 이렇게 작동이 된다.
사가 축을 만나면 화생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이건 토구 화니까 표면의 모습은 화생토의 모습인데 기세적인 측면으로는 생을 하려고 다가갔다가 화가 쫙 자기 실체를 유지를 못하고 술토 안에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묘한다라는 거는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온다라는 거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성 자체로 내가 관인상생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기대 심리는 있는데 화기의 사화의 어떤 그 지속력이나 순일성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떤 경우에 주변에 이렇게 화가 좀 이렇게 세력을 이루고 있다든지 화의 세력이 좀 많다든지 오화라든지 또 다른 사화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화기들이 많으면 그 화기들은 그 묘고지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천간으로 띄우면 그렇죠? 병화니까 병화가 병술에 임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있을 때는 아닌데 이런 에너지들이 운에서 와서 자극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작동을 시키게 할 때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화라는 거는 무기토일간한테는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이고 그렇죠? 마음이고 어떤 사고작용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고 뭔가 아주 그 자극에 민감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죠. 더더구나 똑같이 오화일지와 마찬가지로 천간지지가 다 조열한 글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화기가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또 사우미로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화기가 들어와서 그 나의 그 조열함을 더 가중시켜 주는 에너지인데 그런 글자들의 조절인자가 원국에서 요인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사술의 어떤 원진이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형충파해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태세를 전환하거나 기륭의 작동을 하게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지자리에 이렇게 인호술의 화고지에 불이 들락날락, 마음자리가 인성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내 자체의 그러한 불안정성을 띌 수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이렇게 항상 수레진사는 유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진이 있고 해가 있는데 사가 오면 그런 현상들이 더 자극이 돼요. 사화가 들어와서 딱 수레진사를 엮을 때. 왜냐하면 사가 와서 해를 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 진술충도 같이 움직이고 전체로 이렇게 이 고지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글자들이 뭔가 이렇게 규숙처를 찾아가지고 그때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수는 진에 들어가고, 진에 원진되고, 사화는 술에 들어가고, 그래서 사술 원진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작용력이 있을 수가 있다. 그 간목일간, 병화일간 얘기할 때 같이 똑같이 그때는 원진이 있을 수 있지만 식상이 들어가고 걸룩, 비견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 간극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내 정신작용, 사고작용, 마음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일간들의 사술원진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이거는 이제 어떤 집중하고 그렇죠? 어떤 집착하고 이렇게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이 내 인성의 고지에 편인이 쑥 들어오는 거니까
그 전에 공부했었을 때 안 들어오고 안 감지되고 이랬던 것들이 이때는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내가 그만큼 이게 퍼셉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센시티브해지는 이런 어떤 에너지가 되니까 대신에 이거를 사람한테 쓰려고 하면 내 배우자라든지 일지자리니까 또 그렇죠? 주변 인자들하고 쓰려면 조금 조절되고 컨트롤돼 가지고 이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예민한 에너지가 그대로 반응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겠죠. 자기 자신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조금 불안정한 에너지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사고작용이나 연구나 뭔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로 쓰시면 창작, 창의, 뭔가 글쓰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에너지가 분산돼 가지고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런 에너지 당연히 편인이니까 어디에 딱 정해진 고정된 이렇게 그렇죠? 방향 이런 거를 쓰면은 긍정적인데 그게 아닐 경우는 그렇죠? 그게 아닐 경우는 좀 불리한 감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화토동법에 의해서 병화일간 아니지만 이걸 제고귀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술중 신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지에 신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밖에서 오는 사화는 이걸 잘 쓰면 신금 촛대 위에 불이 돼가지고 광명으로 비춰준다도 되는 거고 아니면 병화는 신금을 딱 합해버립니다. 원진이 생기는 게 합도 생기고 극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결국은 외부에 있는 병화가 와서 내 신금을 아니 물론 일간 입장으로 보면 상관이죠. 상관인데 그대로 재성을 만들어 나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병화로 같이 봐가지고 그렇게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터전이나 수단을 병화가 가져가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나의 소중한 거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뺏기고 이렇게 상실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심리적인 변화 변동만 조금 유념하시고 조심을 하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이 글자들이 사시가 된다든지 그럼 정사시가 되겠죠. 뭔가 이렇게 이 술토가 화고가 돼가지고 화고의 입과 입출이 잘 이렇게 길이 나 있는 팔자들이 있어요. 이런 팔자들은 귀신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예민한 성정으로 그게 예민해지니까 뭔가 그런 기적인 상황도 보이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은 그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어떤 영감이나 영성적인 부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일시지의 사술 귀문, 그래서 귀문, 원진 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주 많이 봤습니다. 아주 많이. 그런 정신 에너지로 씁니다. 이게 내가 정신 수양하고 돛 닦는 에너지로도 쓸 수가 있는 거고, 집중해서. 그러니까 없는 사람보다는 뭔가 특별한 에너지인 거는 맞다.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신적인 해리 현상이 올 수도 있고, 그거를 집중을 해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에너지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술일주들은 전반적으로는 관인상생하고 들어오니까 외부적인 상황은 여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맞닥뜨리는 내 내면적인 내부 갈등은, 정신적인 갈등은 많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좀 유념을 좀 하시라.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무토일간은 그렇죠. 이렇게 정제를 안명합하고 있죠. 안명합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극대와 극소. 그러니까 병화도 화토로 인해서 가장 높고 밝고 큰 에너지인데, 무토도 높죠. 고산이니까. 그리고 넓죠. 그렇죠? 그런데 병자는 태고, 무자도 텐데, 병자는 넛따로 낫따로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수화가 미제의 형국인 거라, 수화가 서로 통로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형국인 거예요. 근데 이 무자는
개수하고 무토하고가 어때요?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서 이게 남명이면 정제를 정궁에 그대로 놓고 있고 여명이라고 하더라도 자수의 형태로 어때요? 배우자궁에 남자를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때요? 유정함이나 관심이나 쏠림이 지나친 거지. 이런 구조가 전형적인 다정도 병인양하여 우리 어떤 선생님이 자주 쓰듯이. 그러니까 그게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 어때요? 불안한 거야. 태지잖아요. 그렇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태지나 사지나 뭐 이런 글자들은 자극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은데 병자일주한 때도 말씀드렸지만 병자는 그냥 이렇게 청간지지가 태지임에도 특별하게 연관작용이 되는 게 없어요. 정해는 태지이면서 연관작용이 있죠. 합으로. 무자가 태지이면서 연관작용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지에 대한 뭔가의 변화 변동 현상이 생기면 훨씬 박탈감, 이탈감, 뭔가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자수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현상적으로 뚜렷한 거는 자오충이 되면 이게 합력이 떨어지죠. 나는 일간하고 일지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데 충을 하니까 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합이 풀리게 되는 거고 이 자사는 은연중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건 내 정제니까 병화일간은 정관이고 여명한테 남명한테 정제니까 정관이든 정제는 소중한 거란 말이죠. 소중한 것이 내 소중한 자리에 일지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자극이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토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대로 뭔가 이렇게 임수를 토국수를 하고 그렇죠? 토국수 똑같이 이 일간무토 같이 개수하고는 어때요? 개수하고는 이렇게 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지자수가 반응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원래의 모습은 수국화를 하는 게 맞죠. 수국화를 하는 게 맞는데 12운성적으로는 개를 자를 올리면 이렇게 개수가 되고 병을 올리면 이 뭐가 돼요? 이렇게 둘 다 태가 되는 거야. 태. 그러니까 태는 12운성으로 보면 어때요? 이렇게 절됐다가 완전히 끊어졌다가 뭔가 이렇게 수태, 입태가 돼가지고 체세포 분열이 막 시작되고 일어나려고 하는 때야.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태지를 제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뭔가를 그 안에서 막 꿈틀꿈틀 변화를 이렇게 탈퇴를 이렇게 변의 모습을 막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근데 암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어때요? 잘 안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드러날 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자묘형을 하고 이렇게 원래 자사하고 있는데 묘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뭔가 이런 거죠. 이렇게 애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 막 이렇게 꿈틀꿈틀 자수니까 아주 정밀하고 어둡고 은밀하고 남한테 눈에 안 띄게 이렇게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런 에너지들이 이 사화에 의해서 어쨌든 이런 글자들이 자극을 받아요. 전 시간에 제가 자사를 고법에서는 이렇게 명리에서는 태조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절지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자수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안에 있는 무토에 의해서 병화에 의해서 어때요? 자수가 합력이 떨어지고 자수가 변질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수가 비록 일간하고 안명합을 하고 있지만 자수에 놓여진 동태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필요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인데 내 몸같이 아끼는 존재라고 하면 내 몸과 마음이 현실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궁합이 꿍짝이 딱 맞는 거지. 그런데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어. 아무리 쥐 같은 나는 배우자로 아니 모습이 쥐잖아. 아니 부자명이에요. 부자명. 그렇게 되더라도
이게 일간하고 안 떨어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힘든 게 안 떨어지는 거니까. 그쵸? 그런 현상들이 와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을사년은 긍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재성을 감당하는 게 되죠, 일간이. 그쵸? 그런 경우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보통 일간 일지재성을 잘 쓴다는 얘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통념적으로, 다 재성은 태지에 붙어요. 태지에 붙는데, 일지의 어떤, 이런 걸 내가 감당한다는 얘기는 다른 주에서 내가 일간이 도움을 받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일간이 왕해지는 운이 오면 그런 경우 불리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지지의 수국을 이룬다든지 신자진 수국이라든지 해자축 방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아무리 이렇게 알뜰살뜰 안명합되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수의 세력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을사세운 같은 경우는 좋은 거죠.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서로 간에 태지가 되는 조합이거든요. 자수도 사화를 보면 태지가 되고, 사화도 자수를 보면 태지가 되는 거예요. 태지라는 거는 절태, 양, 생, 욕, 대지 올 때까지, 녹지 올 때까지 홀로서기가 안 되는 에너지예요. 그 중에서 아주 약한 에너지인 거예요. 아직 이렇게 생명체로도 화연이 안 된 그러한 에너지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주변의 쏠림에, 유혹에 어떤 이런 인자에 휩쓸리기가 쉬워요. 자, 이거를 창조적인 에너지나 기획 에너지나 이런 아이디어 에너지로 쓰면 좋습니다. 자극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일지 이 생명 에너지가 뭔가 외부 인자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끌림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내가 어떤 겁재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재성이니까, 그죠? 재성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나도 무토인데 사중에 무토도, 그죠? 있는 거니까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문서에 의한 뭔가 이렇게 재로 연결하려고 뭔가를 모색을 하는 거죠. 근데 겁재들하고 비겁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데, 결국 이게 서로 간을 전루시키고 약화를 시키는 거니까, 그 정제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유흥이라든지 뭔가 탐닉하는 거, 중독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잘하는 게. 그러니까 긍정의 부정의 유불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재관을 가지고 있는 일주들은 일지 배우자 자리가 그렇게 배성이나 없으면 내 내면의 심리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바뀌거나 외부인자에 의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기가 할 공산이 크다라는 거.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 귀결이 신자진에 겁살되고 병원연에 좌우충되더라 이거요. 올해 뭔가 내년에 그런 시발점이 기미가 형상이 되겠죠, 그렇죠? 올해는 잘 쓰면 신자진 수급을 확장을 하기 때문에 뭔가 재물적인 이런 부분이나 잘 작동이 되면 자금이 운용되고 이럴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지가 한번 병운년 되면, 그렇죠? 충이 되는 모습이니까 내년에 시작이 됐던 그런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병운년에는 뭔가 일지의 변화 현상, 단절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자일주는 외부의 유혹에, 특히 이성의 유혹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을 하시면 좋다. 일지가 좀 자합이 좀 풀려지는 합이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일지 심리적인 마음이 자극이 돼서 좀 불안정한 심리나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그렇죠? 무토의 합에 기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거를 그대로 어떤 투자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도 됩니다. 정관 달고 들어오는 그 겁살 문서가 욕폐지로 욕지로 들어와 가지고 화려하게 보이는데 결국은 내 재물을 끊어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절시켜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투자나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무자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는 조금 개인적인, 더 나가서 약간 이성적인, 그렇죠? 내 자신이 조금 이렇게 풀려나는 거니까, 풀려나고 다른 에너지에 또 내가 반응을 하는 거니까 더 이렇게 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지. 다 이렇게 자수가 이렇게 사화를 만나는 이런 사년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꾸로 했구나. 신자진이 아니라, 그렇죠? 자수했고 신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일제 이제 식신이고, 식신이고, 문창귀인이고, 그렇죠? 문창귀인이고, 그렇죠? 역마성이고, 역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관공망이 돼요, 무신이. 예, 관공망이고, 뭐 이렇게 여명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잘 쓰지는 않는데, 고란의 어떤 뭐 성향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신일주들이 재주가 많고요. 스케일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날 기유보다도 남녀명 통틀어가지고 굵직굵직해요. 그리고 신중에 임수가 항상 장생받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에 있어서 항상 뭔가 이렇게 편재재물지향적인 이런 사고가 있어요. 있는데, 요는 이제 무신은 원국의 다른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주 자체로는 나는 뭔가 내 재능이나 능력이나 재주나 이런 것들을 신중의 임수가 끊임없이 용천수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내 나름대로의 이런 그 길을 가겠다라는 뭐 식재로 간다든지 이런 형태를 본질적으로 갖습니다. 역마지에 놓여 있고 이렇게 원숭이의 재주를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능력이나 재능이 맞는데 천간으로는 천간이 이렇게 반응하진 않은데 천간으로는 정관이 오는 거죠, 그렇죠? 정관이 오니까 뭔가 이 을목이 무신이 가지고 있는 글자를 크로스로 엮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신중의 임수하고 그러니까 경금하고는 이렇게 을경합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에너지가 있어요. 이런 성향들이. 예. 그러니까 뭔가 내 식신이 쓰이는, 내 식신을 받아주는, 내 재능을 받아주는 그러한 쪽에 내가 직을 얻거나 인연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그런 문서를 받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천간의 구조는. 그러니까 무토일간들이 웬만하면 한 7, 80% 이상은 천간 을목을 보는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있는데 이 그 지지에 이렇게 사화는 우리가 지지의 합 중에 육합 있고 삼합 있고 방합 있고 반합 있고 암합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중에서 물론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합력의 강도나 이런 거를 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 이렇게 육합을 먼저 봅니다. 그 합의 어떤 결속력, 합의 어떤 친화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게 합이 있으면 뭐 반합이 있고 암합이 있고 뭐 합이 있으면 일단은 육합 먼저 한다라는 얘기죠. 항상 지지는 충을 보고 그 다음에 합을 보고 천간은 합을 보고 충을 보고 충국을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순서를.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관의 모습이 관의 형태가 이렇게 순조롭게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경금이 어딘가에 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외부에서 오는 을사를 내가 그냥 이렇게 을경 합해가지고 사신으로 이렇게 합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내가
처할 일, 내가 반응할 일, 그런 현상들이,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식정에 관련된 합이기 때문에, 뭔가 내 기술을, 내 능력을, 재주를 봐가지고, 스카웃을 한다든지, 채용을 한다든지, 나의 가치를 뭔가 이렇게 정해진 틀 내에서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신 자체는 식상을, 지지에 일지에 식상을 놓으면 항상 천간에 관을 쓰더라도, 원국이 어딘가 가불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쓰더라도 일정 부분 나 자신의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롱런이 가능하지. 그게 아니면, 자, 일지에 관인이 있으면, 재관인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관하고 연결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어도 내가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고 관을 위해 충성하고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일지가 식상을 깔고 있으면 반드시 내가 어떤 관을, 타이틀을, 직장 생활을 뭘 하더라도 이를테면 어떤 뭐 게임 업체에 내가 개발 디자이너라든지 웹 서버에 어떤 뭘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내가 거기 가서 리서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내 재능이 들어가야 돼. 자동차 무슨 디자인하는 업체의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시키는 일만 가지고는 못해요. 왜? 내가 그걸 끼를 발휘하고 싶어가지고 오래 못 버틴다니까. 그 식상은 결국 그 관하고 어때요? 충돌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내 식상 에너지가 어쨌든 쓰임이 된다. 아니면 식상을 관으로 승화시킨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하고 접합되는 에너지는 무신일주는 그 을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렇게 순일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이렇게 이제 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단 이게 이제 사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놓이는데 이게 이제 일지에 역마지가 올 수 있는 일주가 무신하고 무인일주인데 이 글자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합으로만 연결이 됩니다. 합으로만 연결이 되는데 어딘가에 이렇게 인목이 하나 있다든지 그렇죠? 인신충이 있다든지 이런 구조일 때는 합이면서도 또 형의 상황도 같이, 그러니까 합하고 나면 사가 작동이나 반응을 안 하냐, 그게 아니에요. 합은 합대로 하고 형은 형대로 한다. 합이 먼저니까 합의 상황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합이 발생을 하니까 관인상생에서 직장이고 남자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명 같으면 남자가 나의 끼에, 안테나에, 외부에 반응하는 식상에 붙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성운이고 전형적인 결혼운입니다. 사업운도 되지만, 사업운도 되지만, 그러니까 정화일간이 정유가 이렇게 을사로 만나면 생으로 지지로 합으로 들어오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지의 합력이 더 강하게 들어온다. 강하게. 특히 식신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신인데 뭐 5월에 인년에 뭐 사시가 돼가지고 무신을 쓴다.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 월간에 임수나 경금을 올려놓고 신하고 일지하고 연결해 쓴다. 그러면 일지 신금을 잘 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화는 편인이 돼가지고 사화를 합으로 극을 해서 묶으니까 이때는 편인 도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한 거지. 그렇죠? 도식이 된다라는 거는 일시지에 있는 이런 식신들은 여명한테는 자식 기운도 돼요. 활동성 기운도 되고 자식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가 활동하거나 이런 재원이 막히는 거니까 이런 그 유동성에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사신 합의 형태입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성운으로 쓸 수도 있고, 이성운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때요? 이러한 내 식신을 합극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신자지는 그래서 이런 문서가
극명하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겁살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중간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들어오니까 항상 조금 이제 조심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표면적인 모습은 그렇게 뭐 불리하게 보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남면 같은 경우는 이 사신합의 형태가 외부로도 육합이지만 신중의 임수가 그렇죠? 신중의 임수가 외부에 오는 겁재하고 그렇죠? 겁재하고 비견이죠. 비견인데 비겁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장간 내에서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그런 그 외부인자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삼합이나 반합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건 뚜렷하죠, 그렇죠? 뚜렷하니까 이런 그 사신합에 의해서 외부인자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관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관이 들어오니까 들어올 수 있고 내부인자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요거는 공통적으로 합이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또 이 합은 어쨌든 그렇게 외부적인 상황하고 뭔가 이렇게 바운다리가 넓어지거나 교류가 이루어지거나 뭐 교환 어떤 이렇게 합력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신일주는 그렇죠. 올해 뭐 이렇게 갑진년이었고 다 마찬가지지만 약간 몇 년의 운이 식신하고 금하고 목하고 이렇게 그렇죠? 목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좀 운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좀 불편한 관을 썼을 수도 있어요. 흐름상에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옴이 되면서 이렇게 식신의 설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구조라고 하면 인비의 생을 받아가지고 식재로 잘 연결돼 나갈 수가 있고, 그게 일지식신을 아주 소중하게 썼다라고 하면 식신은 항상 뭔가에 펼쳐져서 신중의 임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사업도 되고 활동력도 되고 어떤 환경 기반 조성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극합으로 묶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할 수가 있다. 이럴 때 일간의 걸록이라고 해서 생지 와가지고 이렇게 내년에 뭔가 확장 투자를 한다는, 그러니까 관문서니까 그렇죠? 관문서하고 내 생산 수단하고 합으로 자극하니까 내가 생산 설비를 확장하고 늘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토지나 공장 부지나 관에서 불어한 이런 이런 것들 문서를 내가 잡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못 잡으면 3년은 묶이는 거지. 3년은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조금 지나고 현상 유지하다가 정민년 지나고 하시면 그때 신 다시 들어오면 그렇죠? 그게 결국은 진퇴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뭔가 나설 때 나서고 유지할 때 유지하고 수성할 때 물러설 때 물러서고 이런 것들이 운을 잘 활용하는 거죠. 운을 잘 쓰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자진 일주들은 다 재성하고 연관돼 있죠. 흐름성이. 그죠?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이고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문서가 자칫 나의 이런 딜레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진을 보면 그렇죠? 무진을 보면 무진의 백호고 간여지동이고 그렇죠? 간여지동이고 그렇죠? 제고기인이고 이런 글자들이죠. 이런 글자들. 백호, 무진 백호, 간여지동, 제고기인, 홍염을 가지고 있죠. 홍염을 가지고 있고, 무술은 이렇게 그죠? 약간 정화하고 신금이 상관 패인 형상인데 여기는 개수하고 을목이
재생관하는 형상인 거예요. 관의 기운이 상당히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이게 습토가 되고 봄토가 되고 그래가지고 목을 잘 키울 수 있는 토예요. 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토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무토일간 중에서 일지에서 가장 긴밀하게 반응하는 것이 진중에 을목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지 배우자 자리에서 어떤 글자가 십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드러났으면 그게 안방의 울타리 내에 있다가 외부로 비춰졌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무토일간 여명한테는 정관이 안에 들어있는데 밖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마실 나가서 이 정관이 뭘 할 거냐라는 거를 유심히 세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관법이 있고, 그리고 또 그대로는 정관이 내가 재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중의 을목은 재물을 다루기 위한, 재물을 컨트롤하기 위한, 연관하기 위한 그러한 관성, 명예성분, 직장을 내가 취하겠다라는 내부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으니까, 그쵸? 드러나서 관인상생 하고 들어오고 화생토하고 들어오니까 그러한 평상시의 포부를 뜻을 어떻다? 긍정적일 경우에는 내년에는 실현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죠. 무진일주한테 을사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을목도 그렇죠. 을목에 관대되고 전반적으로 무토일간들이 일지의 관련성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을목도 을사로 모양을 가지고 와서 무진하고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착상하는데 크게 어떤 그 갈등 구조가 없는 형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명 같은 경우는 결혼 정년기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평상시에 원했던 그렇죠? 그리던 뭐 그러한 남자, 그러한 남명이라고 하면 직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내 주변에 이런 요인이 생기는 건데 이 무진일주도 안명합을 한단 말이에요. 무자일주는 깔끔하게 하고 있는데 무진일주는 자체 내에 진중의 무토가 먼저 합을 하고 있어. 먼저 찜을 하고 있는데 일간이 거기다가 표현 잘해야지. 유튜브 나가니까 이게 경쟁해서 합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고기를 놓고 신자진이잖아요, 그렇죠? 재고를 놓고 이래가지고 알뜰살뜰함에 항상 뭔가 땅에 재성에 창고를 놓고 있으면 돈 씀씀이라든지 재물 현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재를 아끼는 마음이라든지. 그러니까 재를 아낀다는 건 뭐예요? 남명의 그러한 정제니까 정제를 아끼는 살피는 그런 마음이 있지. 그냥 무자로 놓인 것보다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더 끌림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일간 무토 입장에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이렇게 무토랑 이렇게 합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무토일간이에요. 무토일간. 그런데 무토 중에 을목이 잘 보세요. 을목이 나갔죠. 그냥 십성으로는 정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관 을목은 무토 중에 있는 개수로 보면 처성의 배우자의 식상인 거거든. 그러니까 배우자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배우자의 뭔가 바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그러면 을목에도 배우자의 기미가 속성이 드러나 내재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지에서 무토가 반응, 특히 개수나 을목이 반응하면 이게 다 정제정관이니까 배우자 속성이기가 쉬운데 그대로는 비견이 돼가지고 그냥 나랑 똑같은 에너지지만 그 안에 든 글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비록
을목이 정관이지만 정제의 표출 표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제가, 그쵸? 이 을목도 지지에 을목이 경금하고, 사중 경금하고 합을 하고 있고, 을경 합을 하고 있고, 또, 을목이 어디 가서 경금을 합을 하고 있으면, 을목한테는, 그쵸? 예, 경금이 이렇게 목적처가 되는 거고, 관이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일지 자리에 내 내면의 로망, 포부 이런 게 구체화된다도 되는 거고 드러난다도 되는 거고 또 일지자리가 채워져 있을 경우에는 일지자리에 어떤 그러한 배성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무진을 우리가 홍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홍염지에서 개수나 을목이 올라오면 그건 그대로 어때요? 도화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끼발현이 되는 거지. 내가 쓰면 내 끼. 배우자가 쓰면 배우자의 어떤 그런 재능 발현,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이런 것들이 무진에 있어요. 무진에. 이게 만약에 긍정적이라고 하면 개수의 식신이 올라가서 그렇죠? 올라가서 이렇게 사화를 이렇게 생하고 이 식신한테는 이게 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나가서 활동해서 결과물을 취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회활동하는 이나 뭔가 자기 자신을 각인시키거나 뭐 이렇게 뭐 어떤 결과물을 취하려고 하거나 이런 운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무토일간 보다는 특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똑같이 사중의 무토, 진중의 무토, 일간의 무토. 개수는 진중의 개수 하나인데, 예, 이게 굉장히 어때요? 이렇게 합으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경쟁하는, 쟁합하는, 이런 구조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생의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서 순일하게 순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안에서는 그러한 변동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비교적 무진일주는 사오비로 가도 진토가 이게 저수지고 물창고고 습지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중 내가 화기를 감당하기 그러니까 화기가 좀 불리한 구조라고 하더라도 무토일간 중에서는 사오미 중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사오미에도 직장 안 바꿉니다. 그 인성들을 화기들을 일지에 진토가 다 수렴을 하기 때문에 술토하고는 다르죠. 무술하고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뭇 이렇게 다르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간들이 내년까지는 그죠. 그 전에 수레년, 또 내년까지 올해 진년, 사년. 올해 어쨌든 그 진토를 깔고 있으면 진진의 이런 자형 현상들이 생겨요. 자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처,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스스로를 얽어매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자형이야. 아니 전쟁터 나간 낭군님을 그리워해서 이렇게 허벅지를 바늘로 막 찔러내고 이런 게 자형이지. 자형. 나한테 침 주는 거니까. 이런 게 겹친 에너지가 복음이기도 한데 그냥 복음으로 퉁쳐도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미 자형작용을 내포하고 있더라. 근데 특히나 이제 고서에는 진호유해를 특별하게 자형이라고 거론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진하면 진진 자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별도로 떼가지고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지복음이고 좀 뭔가 이게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뭔가에 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깔고 앉아 있는 현상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결말이나 결론이 가름하고 안 타지는 이런 이제 운일 수 있었는데 어쨌든 내년에 이제 사로 가는데 사까지는 그래도 그쵸 나를 생각하고 들어와서 좋고 내 수기를 그쵸 일지에서 얼마든지 수렴을 할 수 있으니까 신왕명이든 신약명이든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런 글자들은 항상 이런 남항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거 생애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애 방향성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화생토라고 들어오는데 진에서 사로 가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디 글자인가에 수레 글자들이 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지장이라든지 뭔가 스타트는 관인상생이 잘 되고 나가다가 라망이라는 거는 그물인 거예요. 그물. 응? 그물.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고전에 보면 이렇게 그 산짐승, 그러니까 새 잡는 거를 산에 새 잡는 거를 이렇게 그 철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들짐승이나 이렇게 땅에 있는 짐승들을 잡는 거를 지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지망살, 철라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이거는 관문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교차하는 문이기 때문에 원국에 그런 글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운이 와서 그거를 더 이렇게 발동을 시킵니다. 가동을 시키니까 내가 이제 너무 이렇게 과도한 이런 욕심이나 이런 거를 부린다라고 하면 내 스스로가 이렇게 그런 그물에 갇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물론 편인 도식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남항살에 의해서도 이게 남항살 진짜 작용하느냐? 작용합니다. 근데 한 글자만 가지고는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글자 중에 또 이렇게 다른 글자가 있거나 또 이렇게 세 글자가 있는데 한 글자가 들어와서 딱 이렇게 그 악위를 맞추거나 이럴 때는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 꼭 거의 이렇게 그 좀 힘든 상황으로 몸으로 오든지 사업적인 걸로 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만 조금 조심하시면 뭐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관인이 이렇게 상생을 나한테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 내가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자지는 이렇게 겁산에 대한 이런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은 유념하고 이렇게 조심을 하시는 이런 것이 좋겠습니다. 무토일관들은 어쨌든 이렇게 재성의 수기가 이렇게 사라지고 뭔가 인성이 토를 이렇게 왕하게 하는 신강시장을 떠나서 그러한 계절의 시기의 분기점이 을사년이 되는 거죠. 을사년이. 근데 그게 외양의 모습은 정관이 편인 문서를 달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달고 들어와 가지고 나한테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냐, 어떨 거냐라고 하는 거는 원국의 화기가 좀 많다. 많다. 화토의 에너지가 많다. 물론 종격이나 이런 건 논외로 합니다. 라고 하면 일단은 현 상태를 수성하시는 게 좋고 뭔가 내가 비겁의 힘에 이런 세력에 좀 의지해서 뭔가를 내가 치고 나가고 싶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계획보다 구상보다 사이즈를 조금 높여도 그게 좀 가능하시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토일관 모두 마치겠습니다.